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나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설득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불치병에 걸리는 거 아니면 남들의 비웃음을 사는 거. 자, 미국에서요, 한 연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 연구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세상에는 별일도 많고 희한한 일도 많은데 아직까지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사람이 잘못됐다는 그런 뉴스는 없으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도 하고요. 스피치를 잘해서 저는 그네들에게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가 봅니다. 그러니 우리같이 수동적 교육을 받고 자라고 또 발표력도 별로 이렇게 키우는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은 우리가 개인적인 수단은 굉장히 잘하지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참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렵다고 두렵다고 해서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정보화 시대고 이 정보화 시대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이런 프레젠테이션은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무한 경쟁의 시대에 있어서요, 내 자신에 대한 아니면 회사의 어떤 필요성, 당위성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얼마나 내가 유능한지를, 우리 회사가 능력이 뛰어난지 이런 경쟁력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그 고객에게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선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요, 이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승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저러한 이유로 우리가 이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이 피할 수 없는 우리 아주 이제 숙명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비즈니스 할 때도 이 프레젠테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자,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프레젠테이션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가능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프레젠테이션 기회가 된다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프레젠테이션 할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이 주어지고 있고 또 반드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고 그 유형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정의를 한번 먼저 짚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정의 그룹이 있다면 그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적정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 장소에서 시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된 시간 내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면서요, 내가 원하는 말을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청중이 실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의 정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요, 발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은 발표라는 거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말로 딱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의미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그냥 외래어로서 발표라고 하기보다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요,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반드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 네 요소가 필요한데, 자, 그거는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요소로서요, 가장 중요한 건 프레젠터가 있어야 되겠죠. 말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청중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레젠터가 청중하게 말할 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레젠터가 하는 말에 어떤 보조 역할, 확실한 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추천각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가 바로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때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어떤 정치인이 좀 말을 잘못해서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내가 말한 뜻은 그게 아니었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과문도 발표를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른들을 찾아가서 제가 굉장히 잘못했었다고 제가 빌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말을 할 때는요, 정말 조심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말을 해야 될 텐데요. 이와 같이 내가 알고 있는 거, 내 생각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것은, 잘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오해 없이 내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중요한 만큼 또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이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오해 없이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오해 없이 잘 전달하는 거, 그리고 또 그 부분을 우리가 왜 좀 더 신경을 써서 내 생각을 상대방한테 전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요, 범할 수 있는 착각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이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자, 내가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를,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상대방한테 표현할 때도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경험치가 다르고 생각치가 다르고 지식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같다라고 생각해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인식할 거라는 생각인데, 자, 여러분들 왜 길을 가르쳐 줄 때 나는 북쪽을 가리키고 있으면 상대방은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우리는 남을 배려하기 이전에 내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흔히 상대방과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와 오해가 생기고요, 본의 아닌 실수를 하게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 정치인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좀 더 마음속에 새기셨다면 아마 지금과 같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러한 현상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요, 또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뭔가를 얘기한다는 그런 두려움으로 인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타고난 사람만이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도 스킬입니다. 스킬이기 때문에 업이 가능하고요, 또 훈련을 통해서 기능이 길러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 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을 기르기 위해서, 자신감을 당당하게 상대방한테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때요. 자, 그 요소는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첫째, 내가 프레젠테이션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자, 그 두 번째는요, 그 이해한 거에 대해서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 그래야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확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철저한 준비는 바로 연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습만큼 가장 중요하고 좋은 스승은 없다고 하지요. 그래서 철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요, 무대에 섰을 때 어떤 공포심이 느껴진다면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 공포심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준비한 대로 표현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대 공포증이 만약에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요, 우선적으로 하실 것이 내가 갖고 있는 무대 공포증을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무대 공포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대 공포증을 이기시려면요, 일단은 내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내가 안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해야 될 거 즐겁게, 기분 좋게 하겠다. 일단 즐겁게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왜 마음을 먹으면 세상도 바꿀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즐겁게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오픈마인드를 갖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철저한 준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공격적으로, 청중을 공격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아주 자신감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공격적으로 말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어떤
제가 지금 청중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죠. 이 메시지가 잘 전달되고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전달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믿으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호흡 조절입니다. 여러분들 왜 공포 영화 보시면 호흡들이 굉장히 가쁩니다. 이렇게 좀 그래서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더 유발하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람이 긴장하고 또 화가 났을 때도 호흡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무대 공포증을 느끼실 때 호흡이 빨라지시게 되면 더더욱 공포심이 더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호흡을 조절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왜 좋은 소리 할 때 제가 복식 호흡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숨을 좀 크게 들여 마시는 겁니다. 들여 마셨다 내쉬는 건데 이때 들여 마실 때도 한 박자에 들여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한 10박자에 천천히 10박자로 들여 마셨다가 또 천천히 10박자로 숨을 내쉬게 되면 그렇게 심장도 이제 편안해지면서 우리가 잠잘 때 그런 박동수로 이렇게 맥이 잡히면서 제가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 공포심을 조금은 덜 수 있는 여지가 된다는 것이죠. 이 호흡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1대1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정말 지금까지 해도 마음이 조절이 안 될 때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할 때 이건 많은 청중을 1대1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청중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중을 바라보고 하실 때는 사실 모든 사람의 시선을 다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내가 정말 떨리면 사실 떨리는 이유는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내가 한 몸에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게 되면 더 공포심이 유발돼서 제대로 된 프리젠테이션을 하실 수가 없는데요. 그럴 때는 한 사람, 그중에서 한 사람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가장 편안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 좀 더 쉽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분을 여러분이 쳐다보시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분을 봐야 되지만 모든 분을 보면서 내가 메시지를 전달 못하는 것보단 그래도 한 분을 보면서 내가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분을 보면서 내가 1대1로 대화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대1로 그러다 보면 좀 공포심이 덜하게 되고 편안한 자세에서 여러분들이 프리젠테이션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무대의 공포증을 이겨내고 나면은요, 여러분의 두 눈동자 안에 많은 사람들의 눈동자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청중이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십니다. 자, 그러고 나면 내가 가진 정보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청중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잘 전달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여러분들이 맡았다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전개를 큰 줄기, 큰 흐름을 잡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흐름을 잡으면 되는지 그것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전개를 하실 때는요, 이렇게 흐름을 잡으시면 참 편합니다. 일단은 청중을 먼저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청중 분석이 끝나고 나면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실 건가에 대해서 내용을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내용 구성은 어떤 순으로 하냐면 처음에 시작말, 오프닝이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서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본론, 그리고 결론, 그리고 맺은말로써 내용 구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더 부가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 보조 재료도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다면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다 준비가 됐을 경우에는 연습, 정말 중요하죠. 연습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실행하신 다음에 또 거기에서 내가 피드백을 받아서 자꾸 이런 것을 반복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굉장히 내가 좋은, 훌륭한 프리젠터의 모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프레젠테이션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요. 프레젠터가 반드시 철저하게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신다고 생각되신다면 이것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프레젠테이션 전개할 때 청중 분석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전에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이 청중 분석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3P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P는요. 여기에 people, purpose, place 이거 앞에 글자를 따서 3P라고 했던 거고요. people은 일단 청중 분석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목표, 그 목적을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될 수 있는 한 이 청중에 대한 분석은 하면 할수록, 청중을 알면 알수록 우리 프리젠터는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청중의 관심을 잘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관심 있는 것을 프리젠터가 얘기를 해야만 우리 청중의 입장에서는 경청할 여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people, 청중의 분석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연령입니다. 우리가 요새 왜 코드를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화두 아닌 화두가 됐는데요.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제가 말이 빨라서 요새는 천천히 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또 스피디한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을 좀 빨리 속도감 있게 하셔야 되고요. 또 연세가 좀 드신 분들한테는 말을 좀 천천히 그리고 아주 발음도 정확하게 그리고 음성도 좀 크게 하셔야 되고요. 또 경어도 그 상황에 맞게 청중에 맞게 잘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둬야 될 것은 성별입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걸 알아두시고요. 또 성차별적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미리 성별을 알게 되면 그 남녀에 맞는 거기에 적합한 우리가 그 사례나 비유를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육 수준, 그러니까 지식 수준인데요. 자, 학력이나 그 청중의 학력이나 전공이나 경력에 따라서 우리가 어휘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과생이라고 한다면 좀 더 말을 간단하게 쓰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 문과생이라면 수식어라든가 아니면 형용사 같은 걸 많이 쓰시는 게 그들의 감성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훨씬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외국어 사용입니다. 어느 청중은 외국어를 사용하는 게 훨씬 편안하게 들리지만 어느 청중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이 돼서 부정적인 마인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교육 수준을 체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업 업종도 어떤 것인지 알아야 또 그들에 맞는 언어를 쓸 수가 있겠고요. 이 규모는 청중의 규모에 따라서 피드백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청중이 인원이 적을 때는 우리가 질문도 하고 피드백도 잘 할 수 있고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있지만 청중이 너무 많을 때는 일방적인 강의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 구성을 할 때도 이 규모를 알아두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특수한 상황이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 집단이 군대일 수도 있겠고 사회 집단일 수도 있겠고 학생일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또 알으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그들만의 청중만이 쓰는 또 언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라면 전문적인 언어가 있겠고 슬랭도 있겠고 그들만이 쓰는 또 은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미리 알아서 우리가 가끔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사용을 한다면 훨씬 유대관계가 좋아져서 아마 그것이 청중의 오픈마인드게 돼서 프레젠테이션에 좀 성공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메시지에 대해서 청중이 아는 정도도 어느 정도를 아는지 그걸 파악이 되어야 내용 구성이 훨씬 탄탄하게 잘 이루어지겠죠. 자, 그다음에 청중의 지위와 청중 간의 관계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부 신입사원인지 아니면 신입사원부터 회장님까지 있는 건지 아니면 서로 간부 사원만 있는 건지 이렇게 지위와 관계를 아는 것도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효과적으로 특히 어휘 선택을 하실 때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청중을 분석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청중 분석이 제대로 안 된다면 물하고 기름이 겉도는 것처럼 프리젠터와 청중은 겉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프리젠테이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가 퍼포스, 목적이죠. 그 목적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목적 분석을 하실 때는요,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청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잘 전달해서 내가 메시지를 잘 전달해서 상대방이 설득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 청중들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목적 부분에서 생각하셔야 될 것이지 내가 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지 그 한번 목적을 위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청중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를 하는지, 그리고 또 나는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무엇을 얻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신다면 이 목적 부분에서는 성공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플레이스, 장소입니다. 이 장소 분석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장소에서 먼저 볼 것은 위치와,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그 장소의 위치와 거리를 이렇게 미리 또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환경인데요. 이것은 실내 환경, 그리고 공간 레이아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내가 강의를 할 곳이 더운지 추운지, 뭐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께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설비입니다. 이 설비는 어떤 거냐면 이 의자들의 배치가 잘 돼 있는지, 그리고 주변 환경은 좋은지 나쁜지, 청중들이 보기에, 그리고 또 프레젠테이션 하기에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청과 보조 자료도 제대로 잘 놓여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전원은 잘 들어오는지, 그리고 마이크는 잘 돼 있는지, 그리고 음향기기 시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 있는지, 또 하다못해 음료수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때 훨씬 더 편안한 느낌으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이 3P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맡았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일단 아까 제가 프레젠테이션 전개를 말씀을 드렸죠. 전개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 3P 분석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잘 되면 그리고 내용만 잘 돼서 준비만 잘 된다면 아주 완벽한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청중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다고 느꼈던 그런 프레젠테이션의 사례를 우리가 역으로 추적을 해봄으로 인해서 그것만 우리가 안 한다면, 그것만 내가 좀 더 조심을 한다면 역으로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중들 입장에서 봤을 때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불쾌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메시지가 나에게 전달이 잘 안 됐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떠한 경우였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마디로 실패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이 제 시간에 시작되지 않은 것도 우리 청중의 입장에서는 아주 불쾌했던 사례 중에 하나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보통 왜 강의라고 하는 것은 강의도 프레젠테이션 중에 하나인데요. 5분 늦게 시작해서 5분 먼저 끝나면 가장 청중들이 좋아한다고 그러지요. 이거는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프레젠테이션 제목하고요. 또 프레젠테이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도 청중의 입장에서는 가장 불쾌하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그 제목을 보고 프레젠테이션을 듣겠다 안 듣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제목과 전혀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돼서 불쾌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프레젠터가 횡설수설해서 도대체 청중 입장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실패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레젠터가 말을 할 때 그 말의 어투에서 뭔가 듣는 내가 그 청중을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지식이 높은 분이 프레젠터가 됐을 때는요. 그리고 지식 수준이 청중이 나보다 훨씬 낮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러한 우를 범하는 것, 물론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그런 느낌이 이런 거 모르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표현한다는 자체가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프레젠터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중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린 학생 대하는 것처럼, 유치원생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이 프레젠터 입장에서는 청중의 입장에서는 아주 불쾌했던 그런 또 기억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한 프레젠터들은 이러한 오류를 조금 범하기가 쉽습니다. 조금 경험이 많이 되신 분일수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프레젠터가 편견을 가지고 내용을 전개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어느 하나를 뭔가 양자택일하는 데 있어서 하나를 너무 편견을 가지고 지지를 하게 되면 반대 입장을 가진 청중의 입장에서는 아주 불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레젠터의 복장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공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장을 입어야 되는데 아주 캐주얼 복장을 하고 왔다든가 그러면 그 말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터가 지나치게 자기 자랑한다는 것도 싫어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각자 본인들이 굉장히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요. 지나치게 자기 자랑하는 것은 플러스 이미지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프레젠터가 자꾸 시간이 부족하다는 소리만 하는 것도 아주 불쾌하다고 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프레젠터의 역할이지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어쩌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될 부분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프레젠터가 성의 없이 하는 경우도
말을 아무렇게나 한다든가 내용이 부실했다든가 이 성의가 없다고 느끼는 것도 실패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터가 자신이 없어 보인다. 여러분 아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프로는 자신감과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없었던 것도 아주 실패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시간 안에 끝내지 못하는 것 특히 여러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왜 내용 중에 본론 중에서 질문을 하십시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겠다고 말하는 프레젠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그냥 그 강의장을 프레젠테이션 장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도 굉장히 아주 우리 청중의 입장에서는 아주 불쾌했던 그런 하나의 경우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프레젠터는 어떤 목적과 대상을 정말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의 있게 정말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신감이 있으나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반대로 겸손함까지 갖춰야 되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 만능의 엔터테이너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될 것이 나이나 지식 수준이 나보다 낮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무시하는 투의 어떤 느낌이 이미지가 전달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프레젠터보다 청중의 지식 수준이 낮다든가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전문가 집단일 때 좀 낫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굉장히 전문가라는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말실수를 하더라도 그런 걸 다 받아들이고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청중에게는요. 말을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상처가 돼서 아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전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중 구성이 여기서 잘 되면 이런 실수를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 청중구성 다시 한번 꼭 명심을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제가 프레젠테이션의 어떤 정의와 프레젠테이션의 요소, 그리고 무대 공포증을 이기는 방법,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말씀드린 게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우리 계란으로 친다면 노른자위가 중요하죠. 오늘의 노른자위, 오늘의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거듭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3P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3P는 People, Purpose, Place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청중, 그리고 목표,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청중을 분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가 않은데요. 왜? 그 이유는 그 청중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을수록 정보가 많을수록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가 그 청중의 관심을 잘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청중이 경청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가 배로 항해를 할 때 목적물이 없다면 그 항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목표를 또 잘 설정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데서 아주 큰 기여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장소도 주변 환경이 청중의 입장에서 아주 편안해야 그 메시지를 잘 수용을 하고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로 청중은 그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P 분석은 프레젠테이션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말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라고 어떤 역할을 맡으셨을 때는요, 이 3P 분석 정말 꼭 잘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같은 정보화 시대에서 이 프레젠테이션은 어떻게 보면 아주 지상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프레젠테이션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준비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의 제 강의가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레젠테이션 2로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요.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